자, 11강 강의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1강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게. 자, if라는 접속사부터 시작하고 있으니까 묶어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자, 만약 당신이 learn about, 알게 된다면, 나는 learn about 자체를 하나의 타동사로 볼게. 뭘 알게 되는 거냐면 하나의 문화를 알게 되는 거야. 하나의 문화를 알고 배운다면 여기까지가 사실 if절에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뒤에 이니치로 수식이 들어가고 있지. 우리 이니치를 딱 봤을 때는 들어야 되는 생각이 뭐야? 뒷문장이 어떻다? 뒷문장이 완전한 문장이다 라는 거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거지. 원래 이 전치사는 뒤에, 문장 뒤에서 있었던 건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어서 불완전한 문장 자체였는데 그 전치사를 혼자 뒤에 두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서 걔를 상승 이동시킨 구문이라고 보시면 돼. 뭐 이런 부분은 뭐 쌤이랑 나중에 수업할 때 좀 더 구체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모르면 일단은 그냥 전치사가 원래 뒤에 있었는데 앞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하게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볼게요. 자, 그 문화 안에서 이 전치사 뒤에다가 선행사를 넣어서 해석하시면 돼. 그 문화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특정한 유형의 의자가 이렇게 해석할게요. 특정 유형의 의자는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문장이 지금 수동태여서 일형식으로 완전하게 끝났다라고 보면 돼. 자, 근데 오직 뭐를 위해서만 사용되냐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면 of sitting, 앉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이 된다는 거야. 뭐 하는 동안? while waiting for a bus. wait for 하면 뭐뭐를 기다리다인데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어떻게 이런 ing 형태가 나오게 되는지 궁금할 거야. 이거 내가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 같아. 일단 whil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와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주절의 주어가 같았을 때 이 부사절의 주절의 주어가 같았을 때는 지운 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이면 얘만 남게 되잖아. 접속사 뒤에 ing만. 그치? 그래서 사실 while은 이렇게 주어를 생략한 상태로 동사에 ing를 붙인 즉 접속사를 살린 분사 구문의 형태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접속사를 살린 분사 구문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이제 높아심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듀어링이랑 while이 정말 많이 어법 문제로 등장을 합니다. 내신에서는 좀 단골 문제거든. 여기 필기를 할 계획은 없었지만 한쪽에다가 좀 쓸게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자, while과 듀어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야? 일단 while은 방금 쌤이 얘기했던 대로 접속사로 사용이 되는데 듀어링은 전치사잖아. 그치? 구체적인 차이점을 얘기를 드리면 일단 듀어링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의 종류로 오는 것들이 어떤 특정 기간이 옵니다. 특정 기간, 뭐 vacation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할게. 뭐뭐 동안이라는 기간을 얘기할 때 쓰이는 전치사가 또 우리 for이 있어. 근데 for 같은 경우에는 듀어링이랑 또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얘는 숫자 기간이 뒤에 등장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뭐 for 3 years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지. 듀어링은 숫자 기간이 아니라 그냥 뭐 vacation 같은 그런 특정 기간만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데 듀어링에 기억해야 될 두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얘가 절대 데리고 올 수 없는 거는 동작 명사야. 자, 동작 명사였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동명사의 형태 같은 것들이 된다고. 따라서 사실 듀어링 뒤에 이 ing를 선생님 동명사로 보고 듀어링을 써도 되지 않을까요? 듀어링 뒤에 ing를 그러니까 써도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작 명사 자체가 듀어링 뒤에 놓을 수 없으니 무조건 ing가 나왔을 때 누굴 고른다? 접속사 while을 고르고 그때 그 ing는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while은 이렇게 ing 형태를 많이 데리고 오는데 이 ing 자체가 현재 분사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되게 간략하게 필기를 해놨지만 너네가 필기를 보고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선생님이랑 똑같이 필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가적으로 필기를 해놓으셔야 돼. 세부적으로. 오케이.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if 절부터 그 주절 앞까지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여기 수식어구들 다시 해석을 해볼게. 자, 만약 당신이 한 문화에 대해 배운다면 근데 그 문화 안에서 특정 유형의 의자가 사용이 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오직 앉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화를 알았는데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에 의자가 앉는 용도로만 의자가 사용된다라는 그런 문화라는 거지. 즉 의자는 딱 버스 기다릴 때 앉는 용도 딱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의자의 용도가. 자, 그런 문화를 네가 알게 됐을 때요. 당신은 you might think 생각할 거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odd는 쌤이랑 이따가 뒤에서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러나 would have no difficult understanding it. 자, have no difficulty ing 우리 앞에서 배웠던 관용 표현이고요. 여기 부제에도 나와 있듯이 difficulty 대신에 trouble이나 a hard time이라는 명사들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 원래는 have difficulty ing 하면은 ing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잖아. 근데 no가 나왔어. 쌤이 앞 강의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정 주어나 부정 목적어가 등장했을 때 그 부정의 뜻은 동사를 부정한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했지? 동사를 부정.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었어 라고 해석해야겠지? 자, 너는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지만 그러나 어려움은 없을 거야. 자, 뭐 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고 해석이 되고 있겠죠. 그래서 얘는 관용 표현이니까 굳이 내가 형식을 따지지는 않을게. 알겠지?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야 해서 이 그것은 그 하나의 문화인 a culture이라는 명사를 받고 있는 거겠죠.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필기를 좀 해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뒷문장은 쌤이 말했듯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뒤에 가면 관계대명사를 아주 진하게 설명하는 파트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깊이 있게 설명을 하면 강의가 또 길어지잖아? 강의가 길어지면 또 너희가 듣기 싫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핵심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완전한 문장이었고 이 전치사는 원래 뒤에서 왔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어쨌든 얘는요 전치사를 해석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요. 니네가 좀 까다로우면 그냥 해석은 이렇게 가시면 돼.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전치사 무시하고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다면 얘가 이제 1번 해석이다 라고 치고 2번 해석은 전치사 뒤에 선행사를 넣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전치사가 지금 문장에서처럼 in이라고 치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in a room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행사가 a room이었다면 in 뒤에 a room이 있었다라는 느낌으로 해석을 하는 거지. 방에서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도 문화에서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 그 다음 주어 동사 해석을 하신 다음에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 전치사 뒤에다가 선행사를 넣어서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를 붙여서 해석하시면 돼. 지금 내가 2번은 공식처럼 정리를 해드리긴 했는데 문맥에 따라서 전치사의 종류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선행사에 따라서 전치사가 다르게 올 텐데 그 전치사에 맞춰서 해석을 하시면 돼. 예를 들어 from이 왔어. from. 그러면 그 방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 그 방으로부터 주어가 동사하는. 인이면 그 방 안에서 주어가 동사는. 오케이? 이해가셨어? 자, 어떻게 해석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모르면 카톡으로 질문 바로 하셔. 몰라갖고 이해가 안 가서 강의를 제대로 못 들었네. 그래, 모르는 상태로 왔네. 이거 안 통해.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니치 뒤에 주어 자리로 a certain type of라는 애가 나왔어. 우리 a type of는 그냥 하나의 어떤 형용사 느낌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 따라서 뒤에 지금처럼 명사가 나올 때 그냥 뭐 이러한 종류의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type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명사들이 있습니다. sort, 종류를 얘기하는 sort나 혹은 kind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중간에 형용사가 껴들어갈 때도 있어. 그럼 당연히 관사가 형용사보다 먼저 해야 되니까 관사 뒤에다가 형용사가 위치되는 이런 어순이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 certain 같은 경우도 정리할 게 좀 있어요. 얘는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그건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얘가 형용사다 보니까 하는 역할이 두 개가 되겠지. 첫 번째는 명사 수식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니까 보어 자리에도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명사 수식을 할 때는 우리 그냥 어떤 특정한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어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한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니까 요거는 자리에 따라서 너네가 잘 해석을 좀 하셔야 돼. I'm certain 이라고 하면 난 확실해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이해 가셨지? 자, whileing는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해석법만 여기다가 정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during이랑 for까지 뭐뭐 하는 동안이라고 쓰이는 또 다른 애들까지 다 정리를 해드렸고 세부 특징까지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이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자, wait라는 애는 내가 사실 앞에서도 정리했던 거야. 뭐 정리한 게 너무 많은데 개념도 기억 안 난다고 할까봐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ait는 일단 절대로 뒤에 바로 명사는 올 수가 없어. 따라서 우리는 wait 뒤에 이렇게 와야 돼. for이라는 전치사를 끼고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 준동사로 to 부정사가 오거나. 이해 갔지? 요렇게 이제 올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 그러면 해석을 할 땐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명사를 기다리다라고 wait for 자체를 하나의 동사처럼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얘도 to 부정사 하기를 기다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 자, 근데 나는 바로 그냥 전치사 안 쓰고 명사를 쓰는 바로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동사를 쓰고 싶다. 그러니까 바로 명사, 즉 목적어를 쓸 수 있는 동사를 쓰고 싶어. 그럴 땐 이 wait for를 하나의 동사인 await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wait 뒤에는 바로 목적어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요 개념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 가볼게요. 일단 어드라는 애는요, 기본적으로 형용사야. 형용사로 어드라는 애의 뜻을 모르진 않을 거야, 너네가. 근데 얘 이제 또 다른 뜻까지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얘 첫 번째 뜻은 당연히 이상한이란 뜻이 돼. 이상한, 기이한. 두 번째는 이런 뜻이 있어요. 홀수의 라는 뜻이 있어. 당연히 홀수일 때는 뒤에 number이라는 숫자가 오겠지. 자, 근데 만약에 숫자가 아니라 슈가 왔어, 슈. 이제 우리가 원래 신발은 양쪽을 다 신다 보니까 항상 슈즈라고 하는데 그냥 쓸 때는 이렇게 슈라고 쓰죠. 왜 슈라고 썼겠니? 어드가 홀수니까 한쪽의 신발, 즉 외짝 신발을 얘기할 때는 한짝인 거니까 슈를 쓴 거고, 방금 내가 한짝이니까 라고 슈를 쓴다고 얘기하면서 이미 힌트를 줬지만 신발이라는 애가 나왔을 땐 외짝의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거랑 혼동어휘로 너네가 제일 많이 모르는 게 어제. 잠깐만, 우리 요것도 정리하자. 이 홀수라고 했을 때 형용사로 반니어를 쓴다면 우리는 이제 even을 쓸 수가 있어. even. 그래서 even 같은 경우도 뒤에 넘버리 오잖아. 그럼 이제 홀수의 반대 뜻이니까 얘 같은 경우엔 짝수의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짝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 even number. 오케이? 그래서 even이 원래 형용사로 그런 뜻도 있어. 균등한 이런 뜻도 있어요. 요거는 번외편으로 좀 알아두셔. even 형용사일 때 균등한, 평평한. 그래서 even이 뒤에 li를 붙이고 나오잖아. 그러면 부사는 맞는데요. 부사 even이랑은 또 달라. 부사 even은 심지어잖아. 그치? 근데 li가 붙은 evenly는 균등하게, 균일하게 요런 뜻이 돼요. 부사 even도 정리를 할까? 부사 even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란 뜻이기 때문에 이 세 개는 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 자, 이제 바로 as로 가겠습니다. 자, 민이랑 민즈가 다른 단어인 것처럼 as랑 as도 다른 단어야. 일단 as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1번 뜻은 뭐냐면 가능성이라는 뜻이야. 가능성. 근데 얘가 두 번째 뜻은 되게 반대 느낌이 드는 뜻이거든. 그래서 너네가 반드시 얘네를 잘 알고 있어야 돼. 두 번째 뜻은 다툼이나 불화 같은 마이너스적 단어로 사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때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 이 다툼 불화라는 뜻을 가져서
가진 채로 쓰이는 단어가 표현이 be at odds with 이 표현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 명사와 사이가 좋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이가 좋지 않다, 뭐 사이가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지. 자, 근데 as의 가장 기본적인 1번 뜻을 가지고 관용적 표현이 쓰이기도 해. 그게 바로 마지막 쌤이 정리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가능성이라는 뜻을 가졌을 때 as 말고 chance도 있지만 우리는 같이 연결시켜서 둘 다 정리를 좀 할게요. chances도 기회 말고 가능성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즉 이거는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 사실 여기서 접속사 대신 생략도 가능하고요. 해석은 아주 유연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 가능성이라는 그 자체를 딱딱하게 해석하시는 게 아니고 명사로 아마도라는 가능성의 의미가 들어갈 것 같은 뉘앙스로 말을 해주시면 돼. 아마도 주어는 동사일 것이다. 요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문장이 조금 길었으니까 30번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석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만약 당신이 한 문화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배운다면 그 문화에서 특정 유형의 의자는 오직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는 목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그런 문화를 알게 된다면 당신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3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1번은 우리가 계속 준동사 파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분사가 등장하고 있고 사실 나는 여기서 분사보다 지금 내가 방금 너무 중요해가지고 말이 잘못 나왔는데 조동사 있지? 조동사를 내가 좀 강조해서 설명하고 싶었어. 근데 이번에 이 조동사 개념이 너네한테 굉장히 어려울 거야. 왜냐면 니네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되게 다른 개념을 내가 설명을 할 거거든. 자, 일단은 것부터 줬는데 처음부터 해석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obviously는 부사죠. 확실히 라는 뜻이야. 확실히 기술은 일단 문장 맨 앞에 나온 명사니까 주어라고 바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냐면 만드는 거지. 오염을 만드는 기술은 자, 그럼 테크놀로지가 주어니까 동사 당연히 단수 취급하겠죠. 그것은 보통 싸요. 자, 그러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건 이거야. 오염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는 건 더 싸다라는 거니까 but 뒤에는 이제 반대 내용이 등장하면서 소재가 반대되거나 내용상에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겠지. 예를 들면 오염물질을 만들어내지 않는 차는 그런 가격이 어떻겠니? 비싸겠지. 여기서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은 싸다고 했으니까. 이해가? 그런 식으로 반대 개념들을 너네가 생각해낼 줄 알아야 나중에 빈칸도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now that은 지금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이후 자체로 하나의 접속사입니다. 자, 옆에 필기가 있어요. now that because의 뜻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정해져 있는 거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 자, 해석을 해볼게. 그것이 has been decided. 자, 현재 완료 수동이 나왔어요. 그 다음 대절이 나왔어. 그럼 생각을 해봐. 수동이 됐는데 이 대시 목적어겠니?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이 구조를 봐야지. 봐보세요. 여기 it 나왔죠? 여기 that 나왔죠? 중간에 수동태 나왔네요. 이때 가주어 진주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오케이? 이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자, 대절이라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자, 근데 그 대절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더 깨끗한 차가 원해지는 것이 결정되었기 때문에가 되겠지. 자, 더 깨끗한 차는 앞에 있는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차와는 사실 반대되는 내용 아니니? 소재가? 자, but이라는 역점 연결사를 기준으로 우리가 예상했듯이 내용 혹은 소재가 반대되고 있는 거 보여? 오케이. 자, 가볼게. 자, 당연히 오염을 덜 시키는 차가 원해지는 게 결정됐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요. Less polluting cars, 덜 오염을 시키는 차는요. will be produced, 만들어질 거예요. 자, 세미콜론 나왔는데 여기서 잠깐 세미콜론의 기능부터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장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세미콜론이라고 불러요.
자, 얘 말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야. 요렇게 그냥 땡땡. 얘는 우리가 그냥 콜론이라고 부르지. 얘네가 각각 하는 기능이 있어. 일단 세미콜론의 기능은 end의 기능과 but의 기능을 하는데 end의 기능이 90%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거의 순접으로 갑니다. 얘의 경우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세미콜론이 but의 기능으로 쓰일 때는 앞문장에 그냥 but이라는 애를 주고 그 다음 세미콜론을 써. 그러니까 그 정도로 티를 내고 쓴다는 거죠. 콜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동격 기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래서 앞문장과 완벽하게 동격의 기능을 이루는 게 콜론, 세미콜론은 접속사의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어차피 접속사 and일 것이니 90%의 확률로 봤을 때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세미콜론 뒤에 있는 내용은 거의 같을 거야. 앞에서 덜 오염시키는 차가 만들어질 거라고 얘기했으니 뒤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따라서 scarcely 부정부사죠. not 대신에 쓰인 거야. not. 전혀 오염을 시키지 않는, 거의 오염을 시키지 않는 그런 차량도 심지어 만들어질 겁니다 라고 해석이 되고 있지.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분사로 쓰인 애들을 좀 찾아보자면 사실 이거밖에 없어. polluting cars. 자, 명사 앞에 등장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 등장한 ing는 현재 분사가 되겠지. 이때 현재 분사는 형용사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내가 분사는 형용사 말고 뭐도 된다 그랬어? 부사도 된다 그랬지. 그 부사일 때가 우리가 네 글자로 분사 구문이다라고 불렀고 이 분사 구문은 원래 부사절이었다라는 것도 제일 앞강에서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까먹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뭐 덧셈 뺄셈을 까먹은 거랑 마찬가지야. 앞에 개념을 까먹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분사가 나온 김에 얘기 드릴게. 이것도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우리 첫 번째 문장에 technology that produce라고 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명사, 선행사를 수식해주고 있잖아. 주격 관계대명사는 단독으로 생략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 그런데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일반 동사가 나왔을 땐 줄여서 쓸 수가 있다고 했거든. 이렇게 ing, 즉 얘도 현재 분사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분사 형태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여기선 producing이라는 현재 분사로 바꿨어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야. 자, 구두로 얘기하는 건데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쓰세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일반 동사가 아니라 비동사랑 같이 왔을 땐 그 비동사와 함께 동반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개념도 선생님이 앞 강의에서 분명히 언급을 했었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는 너네가 스스로 그 개념들에 대한 복습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걱정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이제 대망의 조동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겠지만 지금 조동사의 필기란이 굉장히 넓지. 이 조동사에서 내가 너네한테 설명할 게 굉장히 많고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쌤이 지금 말하는 게 진리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좀 더 쉬울 수가 있어. 자, 조동사의 추측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조동사는 다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야. 심지어 그게 will이든 would든 should든 could든 간에 모든 조동사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냥 이렇게만 말하면 뭐가 어렵다고 뭐가 어렵다는 건지 잘 모를 수 있겠지. 얘들아 생각을 해봐. 니네가 알고 있는 would, should, could 같은 애들 있잖아. 너네는 이걸 뭐라고 부르니?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얘네는 과거형으로 쓰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제 너네가 어려울 거야. 자, 이게 뭔 말인고 하면 사실 could 같은 경우에는 그래 can의 과거형으로 쓰일 때가 있어. 이거는 그 can의 외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긴 한데 would나 should 같은 애들은 그냥 얘네 자체가 하나의 원형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과거형으로 쓰이는 경우는 사실 영어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will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미래라고 알고 있지만 will 자체를 미래라고 알고 있는 것보다 얘를 그냥 조동사의 원형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빠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형들 있죠. could, would, should, will, might, may 이런 애들 다 싹 다 조동사의 추측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접근해야 될 건 뭐냐면 조동사의 형태에 따른 과거 형태냐 현재 형태냐가 아니야. 어차피 그렇게 쓰이지 않는다니까. will이면 미래, would면 과거 이렇게 안 쓰인다고. may면 현재, might면 과거 이렇게 안 쓰인다고. 영어에서 회화 표현에서도 might 자체는 may와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편에서 가져가야 될 건 조동사의 느낌이야.
그리고 그 느낌을 너네가 이해할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일단 다 배제해놓고 내 말을 들어야 이해가 갈 거라고. 잘 봐. 처음부터 하나씩 써볼게. 자, may 그리고 might 있죠. 응? may, might. 얘네는 추측의 의미를 일단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추측의 의미가 약해요. 그래서 이런 뜻이지. 뭐뭐일지도 모른다. 오케이? 이 둘은 절대 현재와 과거로 나뉘어서는 안 돼요. might 자체가 영어에서 과거로 쓰이는 거 없다고. 그냥 둘이 똑같은 추측의 의미를 가진 원형의 조동사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해가셨어? 지금부터 이 개념은 그냥 무조건 진리입니다. 다른 개념 생각하면 헷갈려 오히려. 자, 그 다음에 could, would, should, will 요런 애들 있죠. can까지 같이 붙일게요. 이런 애들도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could, would, should, will, can까지도 똑같이 그냥 하나의 원형의 느낌으로 가주시면 돼. 그래서 얘는 추측의 의미가 may, might보다는 조금 강해요. 그래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봐봐. 지금 니네가 알고 있는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어? 과거로 해석되는 게 아니라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되고 있잖아. 이게 이해가 안 가면 방금 전에 보고 온 문장 잠깐 가볼게. 이 전 문장 있지. 30번. 30번에 얘들아 봐봐. 이거 있지. 이 연결시키자고. might랑 would 나왔단 말이야. 근데 너네 지금 이거 과거로 해석했어? 아까 내가 해석할 때 과거로 해석했니? 이거 아까 해석 내가 어떻게 했어? 너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했을 거야가 아니야. 너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그걸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라고 해석했잖아. 없었을 거야가 아니야. 이해 가셨어? 지금 요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내가 너네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절대 과거형이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will can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뭐뭐일 거야. 그리고 will은 미래보다는 그냥 조동사의 원형으로서 나의 의지를 말하기 위해서 미래처럼 느껴지는 거지 결국 의지를 말하는 조동사의 원형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추측의 정도가 제일 강한 애가 바로 must입니다. 자, 이 must 같은 경우에 따라서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죠. 물론 경우에 따라 당위성의 뜻을 가진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도 있어. must, should, 그치? 그 당위성의 뜻은 너네가 각각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고. 그럼 이게요, 선생님, 현재형이라면 현재나 미래에 대한 추측이거든. 얘네는 과거에 대한 추측은 못 써요. 그걸 이제 쓸 때 우리가 조동사 이 자체가 현재나 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를 따로 쓰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그치? 아니, 그리고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라는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거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 그래서 요 개념을 같이 알려드릴게. 이제 조동사 추측의 과거형이라는 부제를 달고 쌤이 개념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과거 ed를 실제 쓰지 않지만 과거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 애가 영어에서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면 완료 시제야. 자, 완료 have pp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과거처럼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조동사들에다가 그냥 똑같이 may나 might, have pp를 붙이는 거야. have pp를 붙이게 되면요. 해석은 이제 어떻게 될까? 과거로 되겠지. 따라서 이렇게 해석됩니다.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 두 번째 could, would, should, will은 일단 뺄게요. will은 아까 설명할 게 있고 can도 약간 뺄게. 이런 식으로 could, would, have pp, should have pp까지 요런 애들이 have pp를 데리고 왔을 땐
추측의 정도가 살짝 강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뭐뭐 했었을 것이다로 갈게요. 지금 요 뉘앙스랑 요 뉘앙스 차이 느껴져? 이거는 언어적 감각의 느낌이야. 얘는 추측이 약해요. 얘는 추측이 조금 더 강하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추측이 가장 강한 must는 have pp가 붙었을 때 그 느낌이 살아있어야겠지?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해석이 되는 아주 강력한 추측이죠. 따라서 얘는 화살표를 일단 두 개를 쓸게. 추측이 굉장히 강해요. 얘랑 반대의 뜻으로 쓰이는 애가 이거다. 반드시 아셔야 돼. 바로 cannot have pp입니다. 얘는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라고 사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를 이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should 같은 경우에는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지만 should가 have pp를 달고 왔을 때 추측의 의미로 해석이 안 된다면 문맥상 그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 뭐뭐 했었어야만 했다. 여전히 과거의 시제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해석이 살짝 다르죠. 문맥으로 구분하시는 거야. 뭐뭐 했었을 것이다와 했어야만 했다는. 그리고 이 했어야만 했다의 가장 깊은 의미는 이거야. 실제로 하지 못한 거야. 하지 못해서 유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정리할게요. will이라는 애 뒤에 have pp를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해. 자, 이걸 우리가 미래 완료 시제라고 해서 부르거든. 명칭은 미래 완료 시제라고 부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요. 명칭 써야겠다. 미래 완료 시제. 해석은 일단 이렇게 하시면 돼.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 자, 그러면 봐봐. 얘는 과거의 느낌과 will have pp는 해석을 봐봐. 과거가 아니야. 아까 과거에 대한 추측은 누가 사용되냐면 would have pp가 과거의 추측 뜻으로 사용이 된 거고 will have pp는 약간 현재 추측을 하는 거야. 미래를. 자, will은 내가 동사 원형의 개념으로 보라 그랬지? 미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현재 내가 추측을 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문장이 예문으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문장을. If you read this, I will have left. 자, 해석해 볼게요. 네가 이걸 읽고 나면, 읽는다면 나는 will have left. 없을 거야. 떠날 거야. 떠나게 될 거야. 즉, 봐봐. 현재 내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내가 왜 계속 will을 미래라고 얘기하는 걸 지향하고 있는 거냐면 이 will을 얘기하는 시점 자체가 현재라고. 네가 이걸 읽으면 I will have left. 난 떠나게 될 거야. 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나의 의지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사실 중요해. will을 미래의 관점으로 보기보단 조동사의 원형으로 보시는 게 현명한 방식입니다. 그게 조동사를 이해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너네가 가정법을 단순히 그냥 암기만 해서 의문을 품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왜 가정법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아니야. 가정법까지 여기도 설명을 하면은 너네가 너무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가정법에서 사용되는 게 바로 이 could, would, should, have, pp거든요. 이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를 사용할 때 쓰는 거 알고 있지? 근데 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가정법 잠깐 언급할게.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우리 이렇게 사용되잖아. if 주어 had pp 주어 우주 쿠마 have pp를 쓴단 말이야. 응?
이게 지금 과거 시제라고 쌤이 방금 조동사를 얘기하면서 얘기 드렸죠. 그치? 조동사 추측의 과거형이라고. 과거 완료 자체는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과거 반대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 과거가 있어. 얘는 현재의 반대지. 근데 어쨌든 이름이 과거 완료니까 시제는 거기에 맞춰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if 주어, 과거 동사, 주어, 우주, 아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쿠드 슈드 마이트, 동사 원형 이렇게 쓰잖아. 그때 얘네를 과거라고 보는 거야. 지금 여기 내가 과거가 아니지 현재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지금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사용할 때 가정법 과거를 사용하고요.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 그러니까 가정법 자체가 항상 한 시제 앞선 시제를 사용한다는 거지. 한 시제 앞선 시제를.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시제와 이 포메이션을 만드는 시제와 의미가 가지고 있는 시제는 달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 완료는 과거에 대한 반대 사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많다면 이라고 하는 이 현재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개념의 조동사, 추측의 현재 개념의 추측 조동사인 would, could, should, will, would, could, should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ld, would, should, have, pp는 과거 시제로 들어가서 과거 완료 가정법을 사용이 되는 거야. 이거는 이해가 너무 안 간다 싶으면 쌤이 수업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쌤이 뭐 테스트까지 보진 않을게. 가볍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필기 공간 과거 추측이 있는데 여기 쌤이 그냥 다 써버려가지고 그냥 한 번 더 복습하실 때 여기 빈 공간 보면서 조동사 지금 복잡하니까 복습하실 때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문장은 2문장밖에 안 되는데 개념이 또 많았습니다. 어쨌든 좀 알차게 쌤이 최대한 빡빡하게 알려드린 거니까 공부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강의에서 또 볼게요. 바이.